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가 이제는 뭐 발음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해외 진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UAM을 내가 한번 끝장을 내보기 위해서 좀 많이 다뤄보려고요 앞으로. 우리 한번 이거 파고 죽자. UAM 파고 UAM에서 죽자. 햄버거 하고 은퇴하시죠. 몰빵 어떻습니까? UAM 집 몰빵. 팔아서 난 몰빵. 나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 팔아서 몰빵. 나는 몰빵은 그 왜 비트코인 때문에 집 팔아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던 가족 있잖아요. 저희 어떻게 그렇게 한번 좋네. 유튜브 하면서 수익 가져가고 뭐 하는 수익이 뭐가 나오는데? 나오면 그렇게 하지. 어디 그래서 나오는데? 어떤 날은 은퇴고? 대구 가서 파바트님 뵙고 어떤 날은 그러네. 군산 얻어 가고 먹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식하는 거죠. 지금 자산 다 정리하고 네. 오늘 일동 나오는 UAM에 그냥 가시죠. 한 다음에 네. 그냥 한 3천만 원짜리 임야 사서 거기서 괜찮아. 그냥 그 텐트로 이제 살자. 이거 땅 파가지고 물 나오면 먹고. 임야 저기 파주 쪽 들어가면 3천만 원이어도 한 500평 살 수 있으니까 그 뛰놀기 좋겠네. 거기 텐트 치고 살면 그냥 자연 취락지구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수도 연결해서. 뭐 한번 가보자. 약간 그 옛날 석기 시대처럼 고인돌처럼 또 할까 이렇게. 괜찮네. 빤쭈만 입고 다니고. 좋지. 괜찮네. 그리고 3년 뒤에 우리 인생 다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촬영은 제가 할게요. 한 명은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유튜브가 이거보다 더 되겠는데? 그리고 통신망을 다 지워버리는 거야. 3년 후에 그때 까보기. 아무 소식도 안 듣고 있다가 까봤는데 그랬으면 10배, 나을 것 20배 이렇게. 제가 최근에 아내랑 얘기한 게 그냥 우리 다 접고 호주로 백패킹을 하자. 그리고 유튜브로 하면 수익이 더 나올 것 같다. 여기보다? 괜찮네. 네, 그게 더 잘 될 것 같다. 괜찮네. 그러게 뭐 어제도 내 최근에 고양이 관심 있어갖고 보는데 어떤 남자가 길고양이 주순 거부터 찍어갖고 올렸는데 250만 원에 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머리를 쓴 게 고양이를 받아다가 산에 살짝 묻어놨다가 내가 구조해 주는 거부터. 조작부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잖아. 아유 어머나 모르죠. 변산으로 오시라고. 모르실 것 같죠? 다 알아요 요즘에. 그게? 해요 요즘에. 근데 요새는 진짜 다 걸려. 거짓이 없더라. 네, 거짓이 요즘에는 없어. 안 돼요 진짜. 주말농부님 저희 변산 한번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 가서 그때 진짜 궁금하다 변산. 변산 너무 궁금해. 변산 뭐 단풍 구경이 그렇게 좋다고. 내가 또 부안 김씨잖아. 그러니까 그 근처니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군산만 많이 가봤지. 그럼 볼로콥터부터 할까요? 볼로코프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종목 올림픽 들어갑니다. Here we go. 볼로콥터 이게 획기적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블레스조이 파파입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해서 이렇게 종목 올림픽에 참여하려고 영상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하는 종목은 볼로콥터입니다. 볼로콥터. 이거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인데요.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볼로콥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로콥터는 2011년 최초의 유인 EV톨 비행에 성공한 독일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전기 에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볼로콥터의 미션은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도심항공 교통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듯이 도심항공 이동의 생활화가 이들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게 처음으로 비행했었던 사진인데요. 이게 상당히 안정성이 있고 좋다고 합니다. 이미 2019년 싱가포르 공개 비행을 시작해서 2011년에 최초의 유인 EV톨 비행에 성공을 하고 이후 1000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UAM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또 두바이와 헬싱키 그리고 싱가포르 등에서 시험 운행 허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두바이 도시혁신 총괄 세이크 빈 모하메드와 빈 막툼 황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2인승 택시 드론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투자 자료는 인텔과 중국의 지리 자동차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UAM, 얼반 에어 모빌리티 모두들 알고 계시듯이 도심항공 교통은 전기 동력 수직 이착륙 항공을 이용하여서 도심의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교통 체계를 의미합니다. UAM이 이제 실현된다면 생기는 변화들은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되고 전력으로 운영하여서 탄소 배출이 절감되고 서울 평균 자동차 대비 이동 시간이 무려 70%나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상용화가 되면 아마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요게 볼로시티라는 건데, 볼로콥터는 선진화된 기체 운영과 안전 인증 노하우 등 독보적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UAM 산업의 선두주자로 수직 이착륙기 개발의 세계 최고의 기체 제조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 항공 안정성 EASA라고 하는데요. 여기로부터 2인용 에어택시의 상업적 운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볼리콥터는 이제 사업 분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이 제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볼로시티, 볼로 커넥트, 볼로 포트, 볼로 IQ, 볼로 드론 이렇게 총 5종류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볼리콥터의 사업 분야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제작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성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볼로시티, 볼로 커넥트, 볼로 포트, 볼로 IQ, 볼로 드론이 그 종류가 되겠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볼로 시티라는 모델입니다. 네, 볼로 시티는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항과 기차역 등의 교통 허브를 연결하는 도시 내부 플랫폼인 도심형 항공 택시입니다. 상단에 18개의 모터와 로터를 탑재해서요. 요게 또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18개 중에서 한두 개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안전하게 비행이 가능하고, 이제 배터리 팩 역시 9개 정도가 들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한두 개가 오작동 되더라도 완벽하게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참 그죠? 가다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율주행 시 2명의 고객이 탑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짐 칸도 뒤쪽에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 기체로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기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은 아직은 안 돼서 이제 유인 1명 그리고 고객 1명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매우 조용한 장점이 있어서 다른 기체들보다 상당히 이렇게 조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볼로 커넥트입니다. 볼로 커넥트는 아래 사진에 보듯이 이제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체로서 최대 250km의 속력과 최대 1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율주행 시 최대 4명의 승객이 탈 수 있고, 현재는 아직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볼보 드론입니다. 기존 소형 드론과는 달리 도심과 산악 지역에 한 번에 최대 200kg의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입니다. 최근에 존 디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그 사슴 모양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그것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농업용 방제 장치를 장착한 대형 방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프로그래밍된 비행 경로로 자동 비행해서 1시간에 6헥타르 지역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서 농작물의 건강과 파종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AI를 공부했었던 거랑 이제 결합이 되면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AI가 직접 농작물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다 파악을 해주고 그것들을 알려주면은 이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무거운 200kg까지도 다 들 수 있는 그런 드론 사진이고요. 아래 보시면은 다 짐도 다 실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다음 이제 볼로 IQ라고 합니다. 볼로콥터의 UAM 생태계를 완성하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인프라는 이제 볼로 포트라는 이제 다른 게 있고요. 예약부터 비행 분석 및 배터리 그리고 물리 관리 등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볼리코타 앱에서 바로 예약을 해서 포트로 가서 체크인을 하고 탑승해서 이제 목적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볼리포트는 볼리콥터를 탑승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한 전용 공항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토지나 건물의 옥상 등에 구축을 하면 되고 이게 모듈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용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더욱더 포트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그런 포트시고요. 다른 건 이제 건물 뭐 이런 여러 지역들에 이런 포트들이 설치돼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볼로포트의 글로벌 영향. 이건 제가 이름을 한번 줘봤는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2019년 마리나베이에서 최초의 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2020년 12월에 볼로콥터 런칭 계획을 발표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UAM 로드맵을 제공을 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싱가포르에서 41억 8천만 싱가포르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최대 1,300개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UAM이 싱가포르 그린랜드 2030을 달성하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볼로콥터랑 지리랑 합작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볼로시티, 볼로커넥트, 볼로드론 이렇게 150대를 선주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일본은 일본 항공과 협업을 해서요. 일본 내 UAM 서비스 개발 및 런칭에 대해 협업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100대 선주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말레이시아의 공항 스카이포트와 협력해서 말레이시아 전역의 포트를 구축하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이미 2차례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한번 했고요. 김포공항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2022년까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도 있고 이렇게 UAM 요 드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에서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WP 인베스트먼트와 공동 출자해서요 볼로콥터 코리아를 얼마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공항과 서울 도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60에서 한 $80 정도 가격에 운행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KUAM 드림팀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요. 이제 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등과 KUAM 드림팀을 구성해서 요거를 이제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은 전 세계 UAM 생태계 시장 규모가 2020년은 $7억 달러에서 204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약 1,800조 원에 이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 뉴스 기사를 보시면 지금 GS 칼텍스 주유소 위를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에어택시 착륙장으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마트나 뭐 주유소 건물들 이런 데다가 이렇게 착륙장을 만들려고 많이 여러 업체들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볼로콥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갑자기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이게 날아가는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상당히 부드럽고 소음도 현저히 적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참여를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종목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조파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육아와 또 일을 병행하시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진짜. 이제 별걸 다 해보네. 이거 근데 나는 이걸 시작으로 구독자님들도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아니 너무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누구지? 이노베이션이 얘기한 게 이제 디스코드를 켜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줌 하듯이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 줌에서 해도 되는데. 그래 간 다음에 그렇지 가능하지. 한 만 원씩 걸고 투표를 해갖고 가져가기. 그렇죠. 일단 보내세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 채널 정지목 시간으로. 일단 보내세요. 네. 소탐 내시. 가족 욕하시는 거 아니지 뭐 들어오셔가지고. 그럴 수 생방인데. 있지. 오늘은 그러면 그냥 아예 네 종목을 다 하고 네 종목에서 하나 고르는 걸로 할까요? 그러자. 네 종목을 오늘 한번 다 간 다음에 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 시간은 아까 볼로콥터가 10분이었으니까 10분 이내로 충분하게. 10분 평균 5분 맞춰야 되니까
저는 너무 준비를 안 빨리 한 거 하시려고? 같아. 너무 준비를 안 한 거 아니야? 자, UAM 준비할 게 많은데. 그 다음이 버티칼입니까? 네 버티칼. 종목올림픽 버티칼 로그아웃이 됐나 보다. QR 로그인이네. 기억 만드셨습니다. 이게 주유소 위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에 드네. 네. 아까 걱정된 게 주유소 위에 있는데 주유소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마 뭔가 처리를 하겠지. 근데 얘기하기로 주유소 버티포트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법안이라든지 이게 많아서 아마 그 포트 공항 중심으로 맞아. 상용화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라고. 주유소 부지를 사놔야 되는데 주유소 부지는 살라고만 하면 거의 100억이야. 아 그래요? 주유소 미쳤네. 옛날부터 진짜 논하는 그거네. 주유소는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그러니까 가시죠. 네. 버티칼 저는 이제 짧고 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어도 돼. 길고 얇게. 아, 괜찮다. 네 버티칼 영어 단어의 뜻이 뭡니까? 모르지? 아시는 분? 수직. 그렇죠. 얼마 전. 수직의 그리고 호라이저너블. 뭐? 맞나요? 영어, 호라이저닝 할 때. 호로새끼 호로새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이 단어 자체에 이 UAM에 정신이 담겨져 있는 하버링. 수직으로 이렇게 뜨는 하버링. 그런 그 호버. 예, 호버. 개념의 네. 그런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그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고 전기 EVTOL 전기 UAM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 회사의 그 이름이 VX4를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UAM은 조비는 포드, 버티칼은 포드라고 그랬나? 포드는 들어본 적이 없네. 포드 아니에요? 아 도요타. 그래. 리비안 얘기하고 있는데. 자 버티칼은 이제 영국 브랜드라 했죠. 영국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럭셔리 대명사 그리고 기술력의 1등봉 롤스로이스 앤드 롤스로이스 앤드 벤틀리를 만든 회사의 그 파워트레인을 이제 협업을 해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 파워트레인을 지금 제작을 하고 지금 이제 계속 더럽게 비싸겠네. 실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수제 그 차의 맥라렌도 이제 영국 브랜드고 그런 이제 럭셔리한 그러면 이제 약간 이 UAM도 약간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CEO가 만들 때 이 대표가 이제 F1 팀을 운영했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이제 또 수소차도 배터리와 트레인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이 역시 고성능 배터리와 그 롤스로이스와 함께 협업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그리고 탄소섬유하면 뭡니까? 카본 거의 소재의 끝판왕이죠. 가볍고 튼튼한 카본 탄소섬유를 소재로 한 공기역학 디자인을 첨단 레이싱카 기술을 접목한 비행택시. 럭셔리하다. 첫 페이지에서 5분씩 나와 있는데 자 다음 너무 장황하게 시작한 거 아니야? 짧다며. 자 차트도 한 장당 5분씩이면 1시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야 차트 그냥 사고 싶다. 스토리텔러야. 아주 아, 이게 만약에 잘 된다 했을 때는 이거 샀다 그러면 이제 템버거 할 수 있는 버거 양념 템버거. 자 이거는 뭐 그냥 공동적인 얘기가 넘어가고 자 보십시오. 아까 그 어디 이상한 그 비행기하고는 틀리죠? 네 이건 아주 럭셔리한 버티칼. 좀 더 빠르고 조용하고 친환경적으로 저렴하게 비행 중엔 거의 무서움. 이게 바로 VX4. 자 다음 아니 아까 롤스로이스 벤틀리 얘기했는데 저렴한 거 맞죠? 탄소 발자국이 뭐냐? 탄소가 0. 예. 자 다음. 시간이 없어 지금. 그리고 얘네가 내세계는 게 소음이 비행기 헬리콥터보다 100배 조용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롤스로이스 아까 얘기했죠? 1메가와트. 그리고 최고 속력 325km/h. 그리고 비행 가는 거리가 현재는 160km인데 점차 늘어날 것이고 수용 인원은 5명인데 비행사 1명, 승객 4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이 0 그리고 안전 이거 되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유럽의 항공 안전처가 ESA인데 그 이제 그 지방 산하가 영국 CAA입니다. 요거 이제 인증을 받았다고 기사가 나와서 이제 주가 펌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소음 멋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이제 보시면은 뭐 있어?
Next Generation Flight Controllers. 아 멋있다. 다음. 자 월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볍고 안전한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 롤스로이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 Unlocking the potential of electronics. 아직 열리지 않은 잠재 능력 있는 전기 관련된 그런 이제 회사. 자 다음. 자 이것도 아볼론 맞나? 하여튼 이 아볼론이라는 글로벌 항공 임대 회사가 500대의 VX4를 200대를 선주문했습니다. 500대 VX4 이게 뭔 소리야? 500대입니다. 500대를 선주문했습니다. 300대는 나중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VX4 사전 주문이 터키, 미국, 영국, 브라질, 그린란드, 동남아시아 이렇게 많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돈 받고 후 제작해서 납품하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이 돈이 없네. 회사가 돈이 없어. 아니 그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조 원 상당의 500대를 사전 주문해서 돈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고존이라 그래나 하여튼 그 홀딩에서 터키 항공사거든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 UAM이 이제 운행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역사는 16년도 유럽 최대 독립 에너지 소매 업체인 어버그룹 설립자로 알려진 스테픈 패트릭 여기서 설립이 됐고, 얘네가 피자 먹고 싶다. 피츠. 얘네가 제 최대 장점이 조건부 사전 주문 옵션을 해서 가장 많은 1350대의 항공기에 대한 선도적 주문을 캐치를 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아볼론, 브리스톨, 뭐 러브라잭 하여튼 이 회사한테 선주문을 1350대. 이거는 가장 최대 규모의 이제 선주문. 이제 구형 헬리콥터가 EVTOL로 바뀔 변화인데, 이거는 이제 항공유보다. 왜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때 헬리콥터를 타봤거든요. 근데 한 번 뜰 때마다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기름값이? 예. 대박. 그래서 그런 항공유보다 이제 전기가 훨씬 더 저렴하고 탄소 배출권을 구입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또 영업 환경에서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메리칸 항공에서 뭐 250 플러스 추가 오시면 15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사가 투자도 하고 선주문하고 있고, 이제 아발론 통해서 임대해서 운행을 할 일본도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고 에어아시아도 있고. 네. 이렇게 얘네 기술력은 이제 뭐 짜바리 회사랑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하고, 그래도 예전에 그 누구냐 코비 브라이언트도 그 LA가 교통 체증이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녔다가 죽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UAM VX4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투자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자 54억 달러 6조 원 이거를 선주문해서 운행 이제 1350대의 에어택시를 이제 구입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만큼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고, 이 스타트업이지만 에어라인하고 롤스로이스, 허니웰 세계 최고 수준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항공 우주 대기업 레오나르도도 이제 VX4의 설계 제조 및 테스트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롤스로이스. 여러분 택시도 롤스로이스 탈래요? 소나타 탈래요? 그럼 롤스로이스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더럽게 비싸겠네. 1m만 가도 그냥 1,000원씩 달라. 하지만 이 4인승 항공기는 전통적인 택시보다 비싸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보십시오. 와, 이야 기가 막히네. 진짜 너무나도 멋있는 간지 롤스로이스와 함께합니다. 자, 이게 충전하는 거 보십시오. 야, 이런 비행기 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그 비염하는데 코에서 뭐 빼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 여기 보시면 pricing delayed by 20minute 20분에 3,000원? 6달러. 6달러. 뭐 충전하는 거야, 타는 거야? 아니 이거 탈 때. 탈 때 6달러. 까지 낮추겠다. 낮추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분에 $6? 네네. 20분이면은 여기서 양평까지도 가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그렇게까지
만든다고. 최종 골이 지금 얘는 300km 넘게 나온다고? 아니요. 최고 160. 아까 써 있는 건 330 몇 킬로. 속도. 300. 길이는 아. 160km. 160km. 여러분, UAM의 롤스로이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얘네는 저기 뭐냐? 네. 그 생산하는 애들하고 손잡은 애들이 있어? 생산. 어. 생산이 얘네가 이거 보시면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마지막 기사를 보시면은 2,000대 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에코 얘네들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딨냐? 하여튼 그 생산 그것도 그 그로톨레지 공장이 이제 복합 항공 구조물 이제 하는 회사인데 이 파트너인 여러 가지 회사들 해가지고 연간 동체 생산량을 2,000대 가량 이렇게 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플랜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좋은 건 맞는데 걔는 네네. 대량 생산 위주가 아니라 수작업이다 보니까 네. 대량 생산은 좀 안 되는 배터리는 편이라. 자체 기술이고요. 파워트레인은 롤스로이스, 부품은 솔베이, 뭐 디지털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랑 파트너를 좀 맺은 걸로 나와 있는. 생산업체가 어딘지는 그러게 기체 생산에 대한 그게 네, 좀 단가를 좀 그거는, 낮출 네. 수 있는 그건 아직까지는 여기는 없나 보네. 핵심적인 거는 영업 비밀이요. 롤스로이스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파워트레인이 핵심이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배터리는 자체 제작한다고 하네요. 자체 제작이면 그나마 낫다. 아우 얘는 일단은 자신감부터 이제 딱 있네. 얘는. 썸네일에 요 얼굴을 형님 얼굴을 제가 조비 가자. 조비 가면 되나요? 가시죠. 네, 조비 들어가겠습니다. 설립자는 조벤 비버트인데 조비의 이름 뜻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바로 안 나와서 그냥 안 찾았어요. 굳이 그거 찾을 시간이 없어서 제 추측으로는 조벤 비버트, 조비. 이게 영어식 약간 그 애칭으로 부르는 이름 아니면 조벤 비버트의 앞 글자를 따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뒤에는 뭐 항공이란 에비에이션이란 뜻이니까 이게 플레임은 조비 에비에이션 이런 회사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한국 조비 비료 그거랑은 이제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플레임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여기가 회사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좋은데. 산타크루즈 그쪽에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비행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일론 머스크가 화성 가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약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꿈이 있나 봐요. 이 사람도 그런 꿈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컸는데 학교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그 공대를 나와서 마지막에는 스탠포드 기기공학 석사를 나와서 본인 자체도 엔지니어고 항공기 개발 관련된 특허를 어떤 데는 30개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40개라고 그러는데 그냥 미니멈으로 30개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30개 특허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CEO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고요. 직접 그런 비행기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이. 직원들 힘들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립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스펙 상장으로 해가지고 투자금을 받아서 그때 그 리츠인가? 제가 이건 노대여서 리프라는 그 회사와 합작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막대한 역대급 그 투자금을 회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14달러까지 올라갔던 애가 지금 불과 뭐 한 1년도 안 됐는데 3조까지. 4달러. 네, 지금은 3조 2,500억 원. 달러로 하면 저는 이게 체감이 안 돼가지고 다 그냥 원으로 환산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3조 한 2,500억 원 정도 지금 시총이고 지금 차트 보니까 한 5% 오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올랐을 겁니다. 아 슬프네. 네, 다음 저기로 넘어가면 6억 개 정도 주식이 발행이 됐고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영상을 제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자세하게 보시고요. 좀 시간이 지루하니까 시간이 저게 프로펠러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UAM은.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급의 방식이 고효율 그리고 중거리 비행이 가능한 게 백터드 스러스트라고 해서 저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펠러가 아까 같은 경우에 버티컬 같은 경우에는 날개 양쪽에 이렇게 일렬로 돼 있었잖아요. 얘네는 그 6개 형태로.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비도 그 프로토타입이 나오기 전에는 S2 모델에는 버티컬이랑 비슷했어요. 날개에 쭉 달려있고 꼬리 쪽에 2개인가 달려있고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육각형 형태로 이렇게 밸런스를 갖추는 형태인데 저 프로펠러가 아까 허버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착륙할 때는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크루징 할 때는 이게 수평으로 이게 각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중거리 비행이 적합하게끔 저렇게 돼 있는 구조인데 현대차에서 만드는 UAM도 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 방식이 많이 채택들을 하는데 예외적인 게 릴리움이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고 안정성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티컬 최근에 시연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조금 투자자들이 불안했던 게 어차피 이건 까는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보를 이제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착륙할 때 불안정한 모습들로 이렇게 착륙이 되는 게 단점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저런 약간 육각형 형태 그리고 프로펠러가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저기 6개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이 있고 소음은 100m 상공에서는 65dB 그리고 500m까지 올라가면 40dB인데 어느 느낌이냐 헬기보단 당연히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40dB은 조용한 주택 도서관 정도 수준이고 65dB이 제일 큰데 시끄러운 사무실 정도 느낌이랍니다. 이게 비 내리는 소리가 50dB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빗소리. 굉장히 조용하고 얘네 조비의 목표가 사람들이 우리 비행체가 다니는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 장점이 소음이 가장 적다. 경쟁사 중에 소음이 가장 적은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받고 있는 절차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 인증 합의 단계인데 저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FAA가 뭐냐면 미국 항공 뭐죠?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아까 뭐 유럽 연방항공청이 있고 뭐 영국 연방항공청이 있듯이 미국도 근데 미국이 아무래도 좀 약간은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FAA로부터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상용화 단계 중요한 단계인데 저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이 엄청 클 겁니다. 근데 경쟁사들 중에는 가장 빠르다. 얘네가 지원 인증까지는 합의를 마쳤다. 합의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G3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G1까지 현재. 그래서 이제는 2023년에 지금 또 추가적인 인증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합의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를 봤더니 FAA랑 이 비행업체랑 그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너네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는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FAA와 합의를 해서 얘네가 기준이 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의 장점 중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얘네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뭐냐? 얘네가 배터리도 만들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양산 효율화 체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UAM이 되게 하이엔드급 기술이라고 하는데 항공 우주 카이에서 그 한국항공우주 거기에 좀 핵심 임원급 되시는 분이 인터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상용화를 안 하냐? 하이엔드 기술은 사실은 우리 비행기다 대한항공 뭐 이런 뭐 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기 어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잉. 뭐 이런 비행 여객선이 사실은 하이엔드급 기술이고 UAM은 좀 하급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체를 만드는 기술 자체는 하이엔드가 아니어서 기술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인프라와 그거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단계가 어려운 건데 한국항공우주가 그거를 만들어 봐야 상용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기술력이 있다 없다는 이미 인증이 돼 있고요. 핵심적인 거는 배터리 그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600kW급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게 돈이 안 되니까 알고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건 한 350에서 400kW급밖에 안 되는데 사람을 4명을 태웠을 때 100km도 못 가는 정도밖에 아직 못 미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용화를 다른 경쟁업체보다 1년 정도 앞당기는 시점이고 2023년에 인증을 마치고 2024년에 상용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예치금은 도요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1조 900억 정도 투자 예치금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매출이 없죠. 어디든 다 지금 매출이 없는 상태인데 얘네가 상용화 단계까지 버틸 수 있느냐를 판단해 봤을 때 현금이 1조 원이 넘게 있습니다. 저 투자 예치금을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타사 대비 안정적으로 좀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인증이 빠르다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지금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저도 안 드리려다가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좀 핵심적인 이슈가 이동통신사가 우리가 3기 이동통신사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KT, LG, U+, SKT. KT는 현대랑 손잡았습니다. 현대차랑 손잡았고 SKT는 최근에 조비랑 손을 잡았죠. 그리고 LG U+는 버티컬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얘네가 왜 손을 잡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이게 확충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얘네가 갖고 있는 이 모빌리티의 핵심적인 거는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통신, 위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SKT와 이번에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조비 CEO와 SKT CEO가 주머니에 손 꽂고 있네. 네, 키 차이가 좀 나서 약간 좀 굴욕 사진이긴 한데 어쨌든 저렇게 이동통신사가 3강 구조로 지금 매칭이 되는데 조비는 SKT랑 손을 잡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고 토요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야, 지금 한 67%의 투자금이 토요타에서 나왔다고 해요. 얘네가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 조비의 양산 시스템을 얘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요타의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가서 그런 개발에 참여도 하고 개입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상용화돼서 기체 생산에 들어가면 토요타가 갖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통해서 찍어내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직 계열화와 아까 인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320여 개의 동종 그런 UAM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이엔드가 아니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얘네가 차이가 경쟁력이 뭐냐?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달받아서 다른 업체에서 사와서 만드는 애들과 토요타나 이런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애들이 인증이 조금만 변수가 생겼을 때 야 너네 인증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야 너네 A 이렇게 만들어, B 이렇게 만들어, C 이렇게 만들어줘. 다 협의를 봐야 되는데 얘네는 인증이 바뀌는 거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기의 자체 생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갖추고 있고 두 번째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택시 아시죠? 우버가 그런 공유 플랫폼 그런 교통수단이 인프라를 갖고 있는 1억 명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얘네가 에어 택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하려고 그래서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얘네가 뭐 사업성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했는지 조비에게 손을 내미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항공 서비스를 하는 자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버라는 인프라를 얻었고요. 1억 명이라는 서비스 인프라를 얘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의 우버는 1,500억 정도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성장하면 우버도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만약에 상용화 단계가 되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 우버 플랫폼 지상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자들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택시 같은 걸 타고 지상에서 포트까지 간 다음에 포트에서 조비 에비에이션의 그 UAM을 타고 목적지까지 간 다음에 목적지에 내려서 우버 택시를 타서 다시 목적지 지상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을 그냥 원스톱으로 얘네는 이미 만들고 있고 도레이 그 효성 첨단 소재가 이번에 그 도레이가 독점하고 있는 걸 뺏었다라고 해서 유명하게 된 거잖아요. 탄소 섬유의 압도적인 그 소재 기업인 도레이가 또 여기에 항공 기체에 관련된 소재를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어마어마한 투자와 인프라를 갖고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 그룹이 되게 많은데 인텔 캐피탈이나 카프리콘 투자 그룹 같이 카프리콘 같은 경우엔 스페이스X 투자했던 그런 투자 그룹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통신사 그 현황이고요. 현재 뭐 U+는 제주항공으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버티칼 중심으로 돼 있고 현대차와 KT가 대한항공과 현대건설 이렇게 맺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KT 그리고 여기는 빠졌지만 조비 에비에이션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하나시스템은 그 뭐죠? 그 버터플라이인가? 에어 그 있잖아요.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거기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여튼 협업이 돼 있다라고 해서 저건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SKT가 조비와 협업을 하면 어떤 시스템이냐? 자 보시면 하나 시스템이 기체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ICT 솔루션을 개발하면 SKT는 항공교통통신 네트워크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SKT는 UAM 사업을 어떻게 하냐? 조비에서 사오는 거예요 기체를. 공급을 받아서 국내에 조비가 날아다니면 SKT 모빌리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공항공사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얘네가 저런 교통 관제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유소에 버티포트가 생기면 그거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KT랑 엮여 있고 요거는 나중에 제가 영상 만들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거를 할 필요는 없고 아까 언급을 좀 드렸고요. 경쟁업체에 대한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UAM 시장이 지금은 8조 시장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기로는 2040년에는 1,800조 규모 그리고 2050년에는 뭐 환산도 안 돼요. 무슨 뭐 경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걸 준비하신 분이 얘기하시는 게 모건 스탠리가 7불에 지금 물렸대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이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거라고 많이 조심하시라고. 안 물렸네. 그나마 중간에 샀네. 네, 그래서 그 난 투자 싸게 현황을 이후에 투자 현황을 봤더니 모건 스탠리에서 300%를 늘렸습니다.
물을 탔어요. 얘네가 물을 탔다고 팔지 않고 물을 탔다라는 거는 얘네도 뭔가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예, 그리고 거대한 이런 금융기관이 물려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이고, 지금 이건 조비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5년엔 1000대를 만들겠다. 그리고 2035년에는 4.3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와의 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좀 가보면 이제 결국에는 그 2026년에 세계 미국의 세 군데 도시에서 963대 정도를 운행을 해서 연매출 한 2.5조 정도, 그러니까 한 3조 가까이 되는 매출을 불과 이제 4년 뒤에 낼 것으로 얘네들이 회로를 좀 굴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고요. 마지막에는 뭐 저희가 종가 기준 차트였는데 지금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한번 훑고 넘어가 보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상장이 2021년 8월에 됐는데요. 14불이 저때가 전고점입니다. 하염없이 내려서 근처도 못 가고 계속 내려서 지금은 뭐 3불 근처까지. 오스틴은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겠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밑에까지 최저점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쌍바닥을 지금 사실 뭐 그쵸, 네, 부담 없는 거 박스권에서 저기죠. 무너졌으면 손절해야죠. 네. 그래서 아니면 버티고 물타기를 하든지.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퀄리티가 멋지시네. 저도 센 놈들하고 잡았어. 저도 잡은 거. 저 이제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결국 UAM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 이런 게 사실 다 겹쳐요. 그리고 이제 UAM에 들어가는 그 eVTOL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일렉트로닉 eVTOL, EVTOL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애칭을 쓰는데, 요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게 그 이재광 선임연구원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드론이랑 eVTOL을 혼용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다른 개념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이제 정확한 뭐 시스템적인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저는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참조한 게, 요맨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요 항공과 비평이라는 네이버 블로그를 많이 참고를 했는데, 되게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나,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저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는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이제 손 놓고 운전을 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면, 와, 그거 엄청난 거 아니야? 했는데, 자율주행은 이 UAM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더라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왜 하냐면, 결국에는 이 UAM 시스템을 도시 안에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험 작업인 거예요. 그게 되면 이제는 무인 항공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제 넘어가겠구나. 왜냐면은 지상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놀아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교통체증, 그리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이런 거리적인 제약, 물리적인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항공은 그런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이제 마지막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런 도시를 꿈꾸는 사람이 투자한 회사가 바로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현재로서는 아처에서는 메이커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4인승이 기준인데, 요거는 이제 2인승 기준으로 지금 현재 모델링에서 나온 동력기체인데, 모양은 흡사해요. 다른 아까 버티컬이나 조비랑 흡사한데, 얘네는 특이한 게, 이제 아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프로펠러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6개가 들어가서 그 6개의 배터리가 앞뒤에 12개의 프로펠러를 2개씩 관제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조비에서도 소음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도 이제 45dB 정도의 소음으로 이제 낮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은 멀리 가지 못해요. 타 경쟁사들 대비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아직 이제 호버배영만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버배영이 뭐냐면, 이제 날라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그걸 이제 호버배영이라고 하거든요. 정지해 있는 형태. 그거까지만 지금 성공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타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전진되는 속도가 좀 느리다. 하지만 이제 다른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자끼리 싸웠나 보다. 혼자 1인 체제. 근데 이제 그래서 순서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 아처를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경영학과 출신인데 경영학과의 꽃은 뭐냐면 수학 분석이에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개를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창립자는 블레드 에드컷이랑 애덤 골드스타인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플로리다 있고 계시잖아. 네. 플로리다 대학 출신들입니다. 같은 대학이네. 네, 근데 이분들이 경력이 특이해. 항공 쪽 경영은 전무. 하지만 마케팅 기업을 엄청 키워가지고 그거 몇 억에 매각을 하셨더라. 아무튼 엄청 큰 기업에 매각을 하셔서 그 이후에 창립한 게 이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공동으로 설립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애덤 골든스타인이 이제 CEO로 돼 있고 블레드 컷은 이제 지금 됐구나. 네, 그 이사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인 체제가 더 강점이 될 수 있겠다. 조비 산 거 아니야? 그리고 특이한 게 이거예요. 임직원 수가 200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늘었냐면 원래 20-30명이었어요. 근데 막 보잉이랑 뭐 등등 여러 항공사 쪽에서 이쪽 UAM 쪽을 신규 사업을 벌려놨다가 코로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 정리를 했어. 글로 일로 넘어. 그러면서 얘네가 공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어. 근데 그거를 끌어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투자금. 여기 이제 이 아처가 아식이라는 스펙 회사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때 받은 투자금이 아까 조비랑 동일해요. 1억 거의 1억 2천억, 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아까 나왔던 이 거의 150명 되는 사람들을 다 꼬신 거야. 근데 데리고 온 애들이 다 항공사에서 업무하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경력만 합쳐도 200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재들을 돈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네 얼마 받았어? 더 줄게. 와 해가지고 다 섭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IR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인원들 쫙 나오는데 다 유명한 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대거 포진이 됐더라고요. 아까 인증 관련해서 FAA 인증받기 어려운데 또 아처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그 FAA 인증을 하셨던 분이 아처로 오셨어. 그래서 그 인증을 또 그래가지고 인증도 이제 좀 수월하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임직원 수를 공격적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이제 늘려놨다. 그리고 이제 요 표는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 흐름표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특이하게 저희는 막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그다음에 단기순이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약간 현금 흐름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지.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레베뉴가 매출액이고 에비타가 이제 영업이익인데 이 영업이익이 순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다음 맨 아래 보시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여기 요 에비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다 없앤 다음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이제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망을 이제 아처에서 해놨는데 2026년부터는 이제 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이제 흑자로 전환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는데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2025년부터 개선이 돼요. 얘네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사업으로 보면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지금 UAM 산업군에서는 2025년도를 보고 있어. 왜냐면 2024년부터 상용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2025년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프로펠러 6개는 이제 프로펠러가 앞을 향하고 있고 뒤에 6개는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아까 조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펠러의 방향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수직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선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어떤 플랫폼을 찾는 과정에서 회사들마다 조금씩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아처는 여기 가운데에 6개 배터리 팩이 있고 배터리마다 앞뒤 2개의 프로펠러를 관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소음도 이제 45dB로 되어 있고 뭐 여기서도 이제 리튬이온 기반의 배터리를 메루라는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따가 이제 협력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처에서도 이제 꿈꾸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5분 동안 승객이 내려. 그다음에 10분 동안 차지를 해. 그때 5분 동안 승객을 태워. 그다음에 9분 동안 날아가. 요게 딱 다 하시면은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아가는 시간은 10분. 내리고 충전하고 태우고 날아가. 그래서 요게 이제 아처에서 꿈꾸는 이제 플랫폼인데 요게 지금 이제 상용화 하려는 게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거.
그거를 이제 그 가장 큰 협력사인 UAE 에어라인이랑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노이즈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 뭐 그 헤어드라이가 90데시벨인데 그 비 오는 소리가 50데시벨, 그리고 위스퍼 그 귓속말 30데시벨이거든요. 그러니까 귓속말과 빗소리 사이에 45데시벨이 이제 아처의 그런 노이즈 정도인데, 그래서 기존 헬리콥터는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같은 프로펠러인데.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헬리콥터의 끝단 속력이 엄청 빨라가지고 그 끝단 속력에서 나오는 소리가 엄청 크대요. 그게 저희가 느끼는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처의 프로펠러에서는 그 끝단에서 나오는 속력 대비 소리가 그런 뭐 잡는 기술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데시벨을 되게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아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그럼 이제 강점이 뭐냐? 강점 중에 이제 가장 큰 건 그럼 아처랑 손잡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아처에 투자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는 스텔란티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피아트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죠. 여기서 스텔란티스에서 아처의 기체 생산을 담당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가를 낮추는 데 있어서 이런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손을 잡냐 못 잡느냐가 사실 엄청난 큰 단가 차이에서 불러일으킬 거예요. 스텔란티스에서 모든 기체 생산에 들어가는 뭐 아까 탄소 소재, 뭐 디자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처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타사에 비해서 본인네가 단가는 제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조비도 손잡고 있는 리프가 어떤 회사냐면 주차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미국 내에 있는 주차장 네트워크를 5,000개인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주차장은 한국 주차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거기에 뭘 설치할 거냐면 리프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마다 버티포트, 그러니까 아처의 그 EV톨이 내리고 탈 수 있는 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주차장이 아무데나 있지 않거든요. 도심 아니면 인프라가 몰리는 장소 곳곳에 이미 주차장은 다 되어 있어. 거기를 버티포트로 개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손잡고 있는 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또 이미 10억 달러를 100대 선주문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너네가 개발해, 돈은 다 투자를 했어. 그리고 나서 FAA 승인 받고 안정성 검증 다 통과하면은 추가로 우리가 200대까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계약까지도 맺어져 있는 상태. 요렇게 해서 굵직굵직하게는 스텔란티스, 리프, 그리고 이제 UAE 요렇게 이제 업체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UAE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시범 비행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승객이 타고 내리고 요거를 30분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먼저 적용시키려는 게 공항에서 도심까지 이동하는 거. 그래서 LA 공항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호세 17분 요렇게 뚫고, JFK 공항에서 뉴욕시까지 7분 이렇게 지금 요거 아처 EV톨을 통해서 요렇게 하려고까지 지금 다 구상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실증 상용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는 택시 타고 안 다니죠. 예. 일단 아마 비용이 비쌀 수 있어요. 이재왕 연구원도 얘기하는 게 비용이 비쌀 수 있다. 근데 시간을 5분의 1로 줄인다면 그 비용이 비싼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가 5만 원이야. EV톨을 15만 원이야. 3배가 비싸잖아요. 근데 시간을 5분의 1로 단축을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사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다 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파트너십을 보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파트너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차량은 뭐 스텔란티스, 그리고 이제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UAE에서는 공급망, 그리고 뭐 리프에서는 아까 버티포트, 그리고 이제 항공기 설계, 아까 말했던 배터리 시스템, 저전압 배터리, 뭐 관성 함포 시스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게 배터리는 그 아까 메루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아마 그거 개발을 공동 개발을 하는 걸로 IR 자료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EV 툴도 중요한 게 이제 배터리 성능이기 때문에 아까 6개 배터리 팩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그 배터리가 고장나도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고장나도 그러니까 그게 안정성에서도 약간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가 12개인데 12개 중에 2개가 고장나도 또 날 수 있고 이런 어떤 안정성도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현재로서는 이제 22분에 이제 승객당 $50. 뭐 지금은 $50지만 나중에 $3까지도 낮출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은 택시보다도 이제는 정말 저희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게 그러지 않을까. 여기도 이제 운임비는 높지만 교통시간은 5분의 1로 줄여서 이거는 손해라고 볼 수 없죠. 2.2배면은 생각보다는 안 넘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우버 콥터, 그러니까 우버에서 헬리콥터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아마 제가 표를 넣어놨네. 우버 콥터가 22분 걸려요. 공항에서 이제 JFK에서 이제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근데 EV 툴도 22분이 걸리거든요. 근데 금액을 몇 배로 낮춘 거야? 이게 거의 $50, 이게 $1,700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격을 야, $1,700. 낮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소음도 이제 헬리콥터 뭐 100분의 1 뭐 이렇게 나왔고, 아까 안전에서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처에서도 결국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오토노미, 자율운항까지 가는 걸 아처에서 지금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그것도 쉬운 점. 결국에는 사람 없이 자율운항을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아처의 결국에 맨 마지막에 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원격으로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게 아처에서는 2028년도에 본인들이 그렇게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조비나 버티컬이나 타 회사에서는 보통 2035년에서 2040년도에 무인항공이 될 거라고 본인들이 마일스톤, 그러니까 포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아처에서는 2028년, 그러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제시를 한 거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세스로만 가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수치로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미 공군에서 이 UAM 업체랑 다 손을 잡았어요. 뭐 조비, 그리고 뭐 아처, 버티컬도 들어있나? 뭐 들어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어쨌든 그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방에 먼저 이거를 적용을 시키겠다. 그래서 국방에서 검증을 받으면 신기한 게 그 아까 FAA 인증, 그거를 동등하게 쳐주겠다. 왜 FAA 인증 받는데 비용이 6천억 원인가 든대요. 그 인증 받기까지, 전체 인증을 받아서 최종 승인이 나기까지 6천억 원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UAM 업체들에게는 이게 엄청 중요한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미공군에서 지금 다들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미공군이랑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 FAA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승인을 인증을 해주겠다. 이건 엄청난 혜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 만한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제 업체에 비해서 이제 약점으로 보면 스왑 분석 중에 이제 위크니스 W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가 이제 항공업계에는 경험이 전무하다. 아까 뭐 마케팅 경영 쪽에 지금 굵직굵직한 실적들은 냈지만 항공업계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할 수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조비 비행기 날아다니고 버티컬 비행기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아처는 아직까지 호버 비행 상승해서 고정 비행까지밖에 아직 시험 비행에 성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기체의 한계, 타 비행기들은 지금 240km 날아가고 300km 날아가. 근데 아직 아처는 100km가 한계다. 아까 말씀대로 다마스네. 아직 호버 비행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날아가는 거 실험을 못했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배터리가 딸리는 건가? 아니면 뭐 이게 설계에 약간 네, 아마 설계적인 부분이 저는 그 항공과 그 파워트레인이 없어서 그런가? 블로그에서 보니까 큰 차이가 있을 이게 그 이제 수식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조합을 한다고 해서 200명 데려왔는데 엄한 애들만 데려왔나 봐. 근데 이게 약간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보여주는 게 좀 느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런 조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여줄 게 아직은 많지 않다. 하지만 포부는 엄청나다. 이런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로 볼 수 있는 이제 수학 분석에서 오퍼튜니티를 보시면
이제 올해 4월 18일 날 이제 단독 CEO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블랙에드콘이 이사회에 잔류하는 걸로 됐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좀 더 좋은 신호가 되지 않을까. 애플도 사실은 단일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우디에 무슨 시티죠? 네옴시티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거기 맞아. 이 그 아처에 투자하신 분, 아처 그 IR 자료에 첫 페이지 보면 4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아까 스펙 기업인 아식의 그 대표 모렐 그분이랑 두 번째가 마크롤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월마트 전자상거래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투자를 하셨는데 이분이 꿈꾸는 게 지금 뭐냐면 미래형 도시라는 텔로사라는 도시를 지금 만드시려고 해. 그 미국에 막 엄청 큰 도시를 해가지고 지금 4천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사막에 500만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의 토지를 공동소유권으로 구상을 하는데 이 도시 내에서 이동을 15분 이내로 하겠다. 이거 이제 영상을 제가 같이 그 아까 그 주소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뭐 같이 올려드릴게요. 엄청나요. 사막 진짜 네옴시티 약간 그런 그런 거예요. 텔로사라는 도시를 만들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마크로리가 투자한 회사가 아처. 그러면 거기에 운송 수단은 EV톨 아처 걸 쓰겠다. 그런데 도시 내에서 모든 어디를 이동하든지 15분 이내로 하겠다. 약간 이런 꿈을 꾸시고 있는데 이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아래 표는 경쟁사들하고 비교한 표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아처고, 두 번째가 조비고, 세 번째가 위스크라는 이제 회사고, 릴리움, 볼로콥터, 그다음에 이향, 이 회사들과 이제 장단점을 나눠놓은 건데, 이제 뭐 다른 거는 첫 번째는 뭐 인증이고, 두 번째는 이제 몇 명 실을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근데 여기서 보실 거는 저는 이제 요 키 파트너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랑 스텔란티스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매니팩처링, 요게 이제 그 생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인데, 뭐 단순하긴 하지만 아처는 이지예요. 근데 조비는 컴플렉스, 복잡하다. 아처는 단순하다. 이것만 봐도 아처는 쉽게 만들 수 있다. 왜? 스텔란티스가 있으니까. 안 날라가게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비교 도표가 있는데 이것도 그래도 이제 타 경쟁사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만한 거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협 부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인증 부분이 사실 매우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미리 조비나 릴리움이 먼저 지원 인증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아까도 이제 남쌤이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왜 합의라고 되어 있냐면 FAA에서 이거를 공표하는 걸 승인을 하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아직은 이게 확실하게 뭔가 이렇게 딱 이게 인증이 4단계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지원 1단계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로는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얘네가 그 FAA 승인받는 이제 프로세스인데, 본인들도 이제 지금 FAA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G2를 어떻게 할 거다. 그다음에 이제 G3, G4까지 해서 최종 테스트를 거쳐서 2025년에는 상용을 할 거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어차피 며칠 전에 FAA에서 발표를 했는데 인증 기준을 변경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되게 약간 위축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강점이 있는 게 아처 내 지금 FAA 인증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FAA 소속이에요. 이분들 IR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조금 이분들에게 있어서, 아처에게 있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게 위협이자 또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분이 영입을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공기관에 있어봐서 알지만 내부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사실은 저 내 후임 아니면 내 선임, 미국도 그런 게 통하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찾아가가지고 알잖아 한번 해줘. 네, 이런 게 좀 통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버티포트를 이제 리프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 위협이 될 수 있는 게 아처뿐만 아니라 조비랑도 손을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처에게만 기회가 되진 않겠다. 그럼 어떻게 조비 것도 타고 아처 것도 타야 되나?
그래서 고객들이 선택을 해야 되나 좀 이런 난관에 붙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하나의 조금 위험 요소. 어떻게 그 리프랑 손을 잘 잡고 가느냐, 그것도 하나의 조금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사실 UAM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사이트는 요 항공관 비평이라는 데 들어가셔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이분이 되게 그 미국 원본들을 거의 직역 번역해서 되게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몰랐던 그런 지식들도 좀 많이 알게 되고 또 자료 양이 상당해요. 그리고 지금 요 IR 자료도 요게 이제 거의 그 아처의 IR 자료에서 따온 건데 이분 블로그에 보면 아처 IR 자료를 다 직역해 놓으신 게 있어요. 번역해 놓으신 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UAM은 같고.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 좀 고급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이 다 미국 회사는 근데 보다 보니까 쓰는 용어들이 사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익는 그건 단어들이 있겠지. 있어가지고 처음이라 지금. 예. 그런데 그래서 읽다 보니까 좀 잘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UAM이 보통 4인승, 5인승이잖아요. 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늘어나겠지. 지금 당연히 이제 늘어나겠지. 약간 배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차도 처음엔 2명밖에 못 탔잖아. 근데 그 그 차들이 다. 운송, 수송 그리고 이제 그 다 나눠지겠지. 물류 배달, 그다음에 이런 도시명 이거 다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사실 가장 말단은 도시명. 그러니까 운송 물송이 초단에서 개발하는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미 또 그렇게 지금 그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약간 이야기를. 자금력이 딸리는 애들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거를 먼저 상용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이안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그렇죠. 케이스라고. 그래서 물류랑 그쪽으로 그냥. 볼로콥터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케이스고. 그 지금 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결국은 일단 아까 남윤택이 얘기한 것처럼 버텨줄 수 있는 자금이 있지 않으면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일단 딱 봤을 때 디자인은 버티컬이 갑이네. 확실히 좋은 회사랑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일단 어떤 느낌이냐면 저 버티컬 거 탔다가는 모범 택시 타는 느낌. 저거 탔다가 아이씨 버티컬이야? 야, 내려. 잠시만요. 얼마예요? 얼마예요? 오 이쁘다고 탔는데 버티컬. 모범. 택시를 이렇게 잡았는데 모범이야.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한번 머리 긁고 막. 이게 일단 물론 이제 인증이 제일 어려운 거잖아. 네. 다른 다른 걸 떠나서 뭐 인증이 되고 뭐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뭐 이거를 통해서 김포 땅값도 좀 올라가겠네. 어마어마한 변동을 줄 것 같아요. 인증 유무가. 그러니까 아까 볼로콥터에 있는 것처럼 바닷가에 있고 뭐하고 해봐. 그러면은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바닷가 옆에 살고 싶거든. 근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나도 일도 해야 되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된다라고 하면 나는 속초 살고 싶지. 고성 살고 싶고. 이 미국, 영국 중심으로 독일도 포함되죠. 볼로콥터는. 그러니까 그치. 이 영국, 독일, 미국이 거의 선두주자인데 되게 궁금한 게 결국 핵심은 배터리 밀도거든요. 맞아. 근데 제가 배울 때도 수소 연료 전지가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UAM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다라고 들었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글로 가야 된다라는 네. 내용은 있는데 네. 한 장짜리인데 그러니까 왜 아예 그게 진짜 어디서 그거 봤는데 수소 연료 전지로는 그 생산 단가가 아니 뭐가 안 돼서 아예 마진이 안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튬이온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어디서 그러니까 봤는데. 미국은 아직까지도 좀 약간은 전기와 수소의 이 어떤 양 극단에서 전기 쪽이 좀 우세한 그런 느낌이 왜냐면은 좀- 미국은 자기네들 잘하는 것만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수소를 볼 때 미국은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봐야 되나? 글쎄 나는 결론적으로는 수소로 가야 되지 않을까. 드론 같은 경우도 수소 드론이 그렇긴 하죠. 네.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배터리 자체가 뭐 한계가 없는 것처럼 계속 하지만 결국은 네. 가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근데 일단 지금 배터리는 눈에 보이고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부분 때문에 배터리 얘기만 계속하지. 이것도 보면은 지금은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겠지만 전기차는 논쟁 없었나? 처음에 테슬라가 한다고 그랬을 때 별의별 말들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하기 힘든 애들은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까내가는데 결국 해냈잖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수소차도 뭐 맨날 뭐 하면 폭발하네 뭐 하는데 그거는 그냥 논란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또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얘네들이 일을 진행을 하겠냐고.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결국은 좀 해결하고 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쇼당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2명이 타면 날기 어렵다. 저건 지금 얘기인 거고, 지금 얘기인 거고.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토요타가 그 4,200억을 투자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대기업 애들이 420원도 함부로 투자 안 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천억씩. 그래서 나도 일단은 저런 논쟁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이래서 돈이 되는 거야. 논쟁거리가 없으면 돈이 안 돼. 꼭 수소도 보면은 내가 수소 얘기하면은 막 수소가 안 되네 뭐 하네 하잖아. 논쟁거리 없어. 근데 내가 지금까지 에코프로 회사에 투자하고 뭐 하고 있을 때 그게 되냐고 그랬어. 근데 걔네 해갖고 지금 수십조짜리 다 합치면은 회사가 됐잖아. 그러니까 논란거리가 있는 쪽에 꼭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논란거리가 없고 해결해야 될 게 없어. 그게 뭔 산업이야? 그런 산업이 있지. 뭐 논란거리가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고 뭐 은행, 뭐 섬유, 뭐 섬유조차도 이제 논란거리가 되지. 환경 오염을 하네 뭐 하네 이런 것처럼 예, 여러 가지 논란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논란거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하나야. 이게 핸드폰이냐 시티폰이냐. 시티폰만 아니면 되는 거야. 핸드폰은 됐잖아. 근데 UAM이 시티폰 같이 무언가로 가기 위해서 반짝였다가 사라질 것 같지가 않아. UAM은.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신사업에 투자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핸드폰을 찾으면 되는 거고 삐삐랑 시티폰만 걸러내면 돼. 핸드폰 할 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 그게 말이 되냐. 시티폰도 저거 몇몇 하면 떠나가면 안 되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지 삐삐지 하고 삐삐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다 거지되고 시티폰에 투자한 사람 다 거지됐잖아. 옛날에 MP3 나올 때 MD 플레이어나 MD. 막 맞아, 약간 맞아. 있었잖아요. CD CDP랑 다음에 막 네. 요만한 거. 그래서 막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막 했는데 결국에는 MP3가 우승했죠. 그지. MP3만 남고 다 맞아. 사장됐죠. 약간 그런 느낌과 비슷하네요. 말씀하신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를 걸러내면 되고 미국도 지금에서 계속해서 막 저런 급락과 저게 나타나는 게 진짜 찾아내는 과정이야. 흔드는 과정. 뭐 조비가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니야? 내가 조비 샀다고 괜히 얘기했나 봐. 조비가 올해 2월에 시험 테스팅 하다 추락했어요 한번. 400km로 이빨 땡겨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보다가 극한 상황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뭐 킥보드 뭐 세그웨이인가 뭔가도 그거 만든 사람도 그거 타다가 죽었잖아. 그래요? 근데 조비는 그것 때문에 그렇더라고. 원래 320km 맞아. 시험을 해야 되는데 아마 본인들이 그러니까 최고 속력으로 그래서 주가 변동은 크게 없었다고 네. 하고 오늘 새벽에 5시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대요. 조비? 조비가. 네. 실적이 뭐가 있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긴 하니까 빠지면 사야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한 4시간 뒤쯤에 아마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처가 0표인 이유는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버티컬은 또 뭐지? 진짜 마음의 소리. 왜냐면 이게 투자금이 조비랑 똑같잖아. 1조 거의 1조 2천억 원. 소재지도 똑같아.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이 지금 아직 한참 떨어져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돈을 투자금을 받았는데 지금 쏟아 부어야 할 돈은 아처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비에서 1조를 썼다? 그럼 아처는 사실 2조, 3조, 4조 얼마를 더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냐면 기술력 차이가 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 현재로서는.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아처 계속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딴 회사를 너무 보고 싶은데 안 봤어. 왜냐면 자꾸 보다 마음이 보면 흔들릴 것 같아. 아처를 안 할까봐. 아저 미워져. 나 예전 그런 종목 있었어. 네. 내가 맡은 거 중에. 그래서 아씨 안돼 어떻게든 이제 찾아야 돼 막. 보면은 회사만 보더라도 성향이 보이네. 아처는 일단은 좀 마진 많이 남을 수 있는 스텔란티스 애들 좀 그죠. 잡고 조비는 일단은 제대로 튼튼하게 대중화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한 것 같고 버티컬은 고급지게 가자 결정한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손잡은 회사들 보면 스텔란티스, 토요타, 저기 어디? 롤스로이스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스텔란티스 들어가 있는 애들은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대중화는 내가 볼 땐 조비야. 토요타가 세계 1위 토요타잖아.
대중화 쪽으로 가고 버티칼도 디자인은 근데 이쁘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익 좀 좋은 날은 버티칼 타고 싶을 것 같아. 아 너무 이뻐. 맨날 서 있는데 한 번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누구 탔나 봐. 야야 저 떡상했나 보다. 야. 이런 느낌이고. 코인 팔았나 봐.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이 주행하고 이러는 거는 뭐 한동안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난리 나지 그러면 9.11 테러 일어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산 게 막 마이너스 95% 대박 그냥 갖다 때려 박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조비가 압도적이네. 버티컬 17%는 내 생각에는 그 배짱이 아빠하고 배짱이 엄마 해창이 엄마니까 왜 이렇게 와닿네. 투표율이 좀 낮긴 하네. 18 딱 반 하셨네요. 아 이게 외국 회사라 다들 좀 피곤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좀 불안한 게 저도 조비를 투자하고 싶은데 아니 뭐 검색하면 다 텐베거래. 너무나도 아, 다 진짜? 텐베. 네. 아 그건 너무 좀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조비는 그냥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쳐 치면은 조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텐베거래. 다 간대. 그리고 제가 조비 카페 가입했거든요. 조비 투자자들의 모임 한 그런 600, 것도 있어? 500명 정도 있는데 아이디가 뭐 본조비, 조맨 막 그냥 모든 글을 쓰면 댓글은 조맨 갑니다. 아, 막 이런 분위기에서 정보를 찾으려니까 아 이거 맞나? 약간 이 느낌. 근데 코인도 그랬었고 사실 그런 추종자가 아예 없는 것도 다 좋다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 다 좋다고 한 애들 저 17달러에 사갖고 지금 물려갖고 다 맞아 욕하고 맞아 물린 사람 많아. 조비를 그냥 뿔에 물려 있는 사람 많고. 족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조비가 아니라. 점맨. 그러니까 이게 로블록스도 추종자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추종자가 많아. 그러니까 그게 재수가 없는 거야. 그 테슬람 같은 애들. 본인들이 산 거에 대한 너무.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셀트리온 주주는 가입하지 마시오라고 내가 저기 써놓으려고 그랬더니 공지사항에 하도 꼴보기 싫어갖고 자기네들 거에 너무 거의 몰빵돼 있거든. 아마 조비도 몰빵한 애들 많을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17달러에 샀을 거라고.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니. 우리는 그냥 4달러에 사자. 4달러 뭐 있지 않나? 버거킹 4달러. 네. 좀 5달러 사가지고. 3달러 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40달러는 그냥 순식간에 갈 것 같은데요. 5달러. 40달러 문제 아니라 100버거. 아 근데 제가 봤는데 릴리움이 20% 지금 상승. 아 진짜? 네. 내가 릴리움을 할까 아처를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 릴리움을 할 거야. 근데 이 UAM은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릴리. 이거 왜냐면 UAM은 UAM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모집해갖고 이게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아까 뭐 쇼다운님처럼 뭐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결국은 테슬라가 먼저 간 다음에 그게 가니까 배터리가 가고 뭐가 가고 한 거지. 일단은 상징성 있는 세계 1위의 그 브랜드는 테슬라 같은 가치를 나타낼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소재나 지금 배터리 갖다 댈 건 아니잖아. 뭔가 새로운 배터리 아니면 뭐 그게 뭐 또 새로운 연료 뭐 요런 것 쪽이라면 그쪽에 대한 산업도 한 회사 테슬라와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한 회사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어날 거라고. 탄소섬유도 물론 탄소섬유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이든 결국은 자동차 안에든 다 들어가는 거니까 좋지만 우리나라 꼴랑 탄소섬유 해봤자 회사 2개밖에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2개 살래 도레이 살래? 난 도레이 사. 맞잖아. 압도적이야. 그러니까 뭐 이 UAM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계속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제 뭐 다른 산업군을 할 거지만 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 3주 준비해 갖고 UAM 한번 또 해보자고. 이거는 공부해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용은 별로 없는데 좀 더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 공부하면서 그 뭐야 아처 투자 그 마크로리 씨가 구상하고 그 텔로사는 조금 멋있더라고요. 디자인이? 그 영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카페에 올려놔. 오프로드 차 딱 타고 가셔가지고 본인 땅에 이제 어떤 사막에서 딱 내려오셔. 그래서는 딱 만원경을 딱 보면은 앞에 그 지금 이미지화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딱 보면 앞에 갑자기 그 건물들이 쫙 올라와요. 오, 자율주행은 그리고 UAM에서는 쉬운 분야일 거야. 그러니까요. 자율주행. 왜냐면 비행기도 반자율주행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분야가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규칙적인 걸 노선, 나가기 때문에 그쵸. 난
이거는 훨씬 회사 자체 내에서도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대중화만 해놓으면.